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아 의료 시스템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동네 병원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전부 다 무너지겠구나. 출생률이 줄지만 소아과 전문의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거보다 더 빨리 줄어들 거예요. 정말 의사가 없어 병원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그런 전문의 수가 적냐 했을 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외과,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까지 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에 의대 정원 확대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쳤을 때 단순히 그 의사가 또 그 지역으로 가고 또 그 필수 의료를 전공할 거냐는 얘기죠. 전체 진료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지들. 소아청소년과 위기로 촉발된 필수 의료 붕괴 우려.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병원. 아직 점심시간이지만 오후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와 부모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에 독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었는데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후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고 열도 많이 나고. 어제 그저께부터 밤에 열이 나갖고 열이 약 먹으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입원 병상을 갖춘 규모 있는 어린이 병원이 많이 없는 탓에 인근 지역에서 원정 진료를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리시에서. 구리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네. 검사 이것저것 하고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하고 이런 큰 병원이 없어서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면은 대기가 1시간, 2시간 기본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평일 낮이어갖고 오늘은 그나마 길게 안 했어요. 최근 병원 문을 열기도 전에 긴 줄이 늘어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이 늘어 병원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소아의료 붕괴라는 가슴 철렁할 문구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우려는 올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데서 시작했는데요.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수는 해마다 줄어 올해 상반기 전체 정원 207명의 15.9%, 전국에서 33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년 3월에 수학과 전공이 4년차를 마치고 대학병원을 나가는 숫자가 전국에서 187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는 전공의 숫자가 33명이라고 하면 전국에 어느 병원도 이게 제대로 돌아갈 만한 대학병원이 없다라는 얘기고, 여기에 지난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 662곳이 폐업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소아의료 붕괴 우려가 더 커졌는데요. 지난 5년간 662곳이 폐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22년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수를 비교해보면 61곳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개업도 많이 했다는 얘긴데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다소 줄어든 건 맞지만 이 때문에 최근 병원마다 대기가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보다 호흡기 질환 유행 영향이 더 커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도 돌고 인플루엔자도 돌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겨울철에 도는 노로바이러스 장염, 그런 이제 감염성 질환들이 같이 돌면서 오픈런이 발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의 모든 소아과가 오픈런이 발생했던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또 일부 그 소아과들만 오픈런이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감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전공의란
인턴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4에서 5년간 임상 수련을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주로 상급병원에서 야간, 휴일 당직, 입원 환자 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이곳에서는 올해 3명의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지원자를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 1, 2년 차는 없고요. 3, 4년 차 선생님들이 있는 상황이라 절반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야간 당직을 다 교수님들이 서고 계시고 저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로딩이 높은 순서대로 젊은 교수진들부터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응급실이었고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 나선 전국 주요 종합병원 66곳 중에 지원자가 아예 없는 병원이 56곳에 달합니다. 전공의 공백은 전문의와 교수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고 진료 축소나 진료 중단 등의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미 소아 청소년과 입원 치료나 주말, 야간 응급실 진료를 중단하는 상급 병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지금 천안이니까 충남, 충북 정도에서 왔어요. 최근에는 뭐 경기도 뭐 병원도 더 많을 텐데 경기도에서도 오고 경북에서 오고 전북에서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이송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전공의가 줄어든다는 건 점차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급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2차 병원은 이미 전문의 인력난이 시작됐다고 말하는데요. 1년 내내 뽑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아무래도 영세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의사가 오지를 않고 또 아는 의사 선생님들 해서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뭐 섭외를 해서 한번 우리 병원으로 좀 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는 사람을 들어도 선배님 저기 이제 미용 성형으로 좀 가보려고요. 저 피부과 할래요. 남은 인력의 업무가 몰려 근무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이는 또다시 지원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병원에 그 멀쩡한 직원들도 그냥 그만두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떤 처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병원에 막 문제 생기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저희가 시설은 사실 병상이라고 부르는 거가 병상은 이제 55배도 54배도 이렇게 충분히 있는데 저희 병상 가동은 35배도밖에 못 해요.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환자 수를 확 줄여놓는 겁니다. 그 시설을 다 가동을 못 해요. 직원들 뽑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소아 청소년과는 왜 기피 진료과가 된 걸까요? 진료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인기과와 기피과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과에는 모집 정원의 2배 가까이 지원자가 몰린 반면 소아 청소년과는 전체 100명 중 16명만 채울 정도로 지원자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 의사들도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일반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기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직장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미래 전망과 그다음에 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 급여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이제 진로를 택하게 되는데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고 또 중증도가 높고 이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이의 진료다 보니까 더 이제 신경을 더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노동 집약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요. 소아 환자의 경우 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인력, 공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진료실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굉장히 심하게 울고 보채고 발버둥 치고 여기는 저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실제 다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많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한다면
소아과는 그렇게 썩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성인 환자들과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진료 과목에 비해 비급여 항목이 적어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난해 보건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원의 기준 진료 과목별 평균 임금은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낮았고 건강보험이 소아청소년과에 지급한 진료비 총액은 전체 18조 원 가운데 2.73%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소아청소년과 의료단체는 소아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입원 진료 수가 2배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이 없어 전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건데요. 소아과 같은 경우는 병원을 유지하는 수입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오로지 아이들 진료를 하고 진료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무슨 이제 MRI를 찍는다든가 뭐 처치를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소아과 같은 경우는 비급여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수입이 진료비밖에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소아에 대한 가산이 일부가 있었는데 그 가산 구간을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줄임으로써 더 이렇게 개선을 해줘도 부족한데 오히려 더 줄여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소아과만 25% 수입이 줄었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성,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수술과 분만, 소아진료에 공공정책 수가로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대책의 목표로. 하지만 기피과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지원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수련 보조수당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 5천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전공의 지원율은 여전히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가 10만 명이 조금 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만 명이 피부 미용 성형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필수 의료가 돈벌이가 덜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업적 의료 부분에 미칠 때까지 수가를 올려줘야 되고 보상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많은 편차를 낼 수밖에 없는 의료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꿔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의료 수가를 높여준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필수가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낭비되고 환자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 서비스에 지역이나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초래된 이유는 결국 민간 병원 위주 의료 공급이 근본적 문제라는 건데요. 현재 의료 서비스의 95%를 민간 병원이 담당하다 보니 수익성을 좇게 되고 자연히 인구가 적은 지역, 돈이 되지 않는 진료 과목의 의료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라는 부분들은 상당수가 수익하고 좀 거리가 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민간이 수익을 쫓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 부분들은 잘 서비스 공급이 잘 안 되고, 별로 이제 필수적이진 않지만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과잉 공급되는 뭐 이런 어떤 불균형,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 볼 수 있죠. 근데 공공병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낮고, 이런 현상들이 현재 한국이 처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수련 의사인 전공의가 부족해 진료 축소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 역시 민간 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건데요.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상급 종합병원은 전공의 4명 중 1명만 남게 돼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했다가 전문의 2명을 충원하면서 입원 진료를 재개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제 검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공의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왔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또 많이 선택을 하지 않는 흉부외과 같은 과들도 있고 이런 문제인 거지 전공의 지원이 적어서 소아과를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3차 진료에서는 전공의가 입원 진료를 거의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근데 1차 진료는 오히려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고 근데 3차 진료에서는 전문의는 있지만 여기서는 또 전공의가 없으니까 진료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공의랑 전문의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의사를 양성을 하고 이런 걸 어떻게 좀 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종합적인 계획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요. 감염병에 대응하고 필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사업비가 축소되는 등 의료 서비스를 여전히 수익성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역에는 소방대 필요 없습니까? 몇 번이라도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4개 군을 합쳐도 15만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하나의 진료권에. 3-4개 군이면 어느 정도냐면 서울보다 크면 훨씬 큰 군이에요. 여기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300병상급의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어놔야지 환자 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급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지방의료원에 대한 공공병원은 그런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 필수 의료 공백 문제 등에 대해 논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파업 등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코로나로 논의는 중단됐던 상태입니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필수 의료 공백 문제 협의를 재개한 만큼 의대 정원 문제가 다시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데요.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의사가 늘어난다고 쳤을 때 단순히 그 의사가 또 그 지역으로 가고 또 그 필수 의료를 전공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의사 수가 단순히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의사는 재배치하기는 어렵다. 다가올 건강보험 재정 문제, 보건의료 정책 전반적인 총체적인 문제 해결이 돼가면서 의대 정원 문제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2.5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 혹은 충분하다는 상반된 해석이 나옵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의사 접근성이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의사가 먼저 아이를 보고 아이 상태를 평가를 한 다음에 자기 그 수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는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고
얘는 스페셜리스트, 소아과 의사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몇 월 며칠에 아무개 박사 소아과 의사한테 이거를 그 진료를 볼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그날 가서 진료를 보세요. 그렇게 하고 진료를 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예약도 없이 걸어 들어가가지고 스페셜리스트 소아과 전문의를 볼 수 있는 나라. 그것도 10불, 13,000원 정도거든요. 그 정도 비용을 가지고 스페셜리스트를 볼 수 있는 나라는, 그것도 당장에 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만날 수 있을 때 편의점 이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작은데 환자가 굉장히 많이 외래를 방문한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 환자당 진료 시간은 짧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대학병원의 교수가 외래 진료를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보는지, 전 세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입원 환자를 봐야지. 정작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상담할 시간이 없고 외래 환자에 있어서는 정말 탈진이 될 수준까지 진료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체 진료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질을. 도심 건물 곳곳에 빼곡히 들어선 병의원 간판.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문의를 찾고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소아 감기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는 여전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신생아 볼 수 있는 환자는 명맥이 끊기겠죠. 요로 감염을 볼 수 있는 의사는 있겠지만 신부전을 볼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환자들이 반드시 발생은 하고 있고 앞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더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과제라면 과연 정말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땜질식 처방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이런 필수료분에 대해서 의사 안 간다? 한 면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금 문제 분명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수가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문제만으로 해결될까? 이건 아니지 않겠냐는 겁니다.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회다라고 생각했는데 현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시도 간의 격차, 그래서 대대적인 정부의 확충, 공공병원의 확충 또는 민간병원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적인 예산, 경상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아는 지금 크기랑 임몸 연결되는 그 부위가 3.5